그냥 요거 갖고 얘기하세요. 펼치지 말고. 아 펼치지 말고. 잠깐만요. 아 그래도 저희가 새내기 저 맞아요. 통일해야 한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아 저는 동독과 서독에서의 그런 이제 문제를 봤잖아요. 네. 처음에 이 편차가 있던 게 합쳐지면서 요 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게 이 통일 한국은 엄청나게 강대국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북한의 그런 자원들 물론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요것만 넘어가면 우리 밑에 후손들에게는 더 강대국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언젠가 읽어내면 우리 때는 그걸 못 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싫어요. 70대 80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싫어요. 후손들에게는 더 부유하고 별로 부러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싫어요. 홍대에 북한에서 온 친구들하고 남남북녀. 네, 그러니까 같이 뭐 클럽에서 춤도 추면서 어디서 왔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좀 이렇게 조금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 한민족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아마 파주, 일산 땅값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통일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통일을 무조건 바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의견들이 되게 분분할 텐데 저희가 이제 뭐 준비한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장점들과 단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장점을 보면 일단 인구가 7,500만 명을 넘게 되는 거죠. 인구는 뭐 거의 2배 그렇죠. 이상 올라가죠. 국토가 이제 넓어지니까 거기서 뭐 국력은 뭐 한 4배 이상이 될 거다라는 뭐 기대치. 네네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얘기도 있고 일자리 얘기도 많고 사실 뭐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늘어나긴 하겠죠. 또 그런 돈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북한이 쏟아붓고 있는 국방비라든가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국방비 이런 것들을 모두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전쟁 준비로 인한 국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일단은 북한과 이제 통일이 된다면 확실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뭐 이제 외교의 시장들이 배로 많겠죠. 안 돌아가고 비행기 네. 굳이 안 타도 철로 하나만 딱 뚫어놓으면은 그런 그렇죠. 운송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라시아. 더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뻗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뭐 징병제 폐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근데 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차세엽 씨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통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종전선언을 딱 하고 이제 각자 우리 서로 나라를 인정해 주면서 그러니까 인정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지금 이렇게 평화 무드가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상 가족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내야 될 일이 아닌가. 그게 그렇죠. 그거는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이게 모두가 효과가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전후 세대만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전쟁 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단점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이 통일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그렇죠. 라는 게 있어요. 뭐 통일 비용이 대략 1,000조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120조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1,000조면은 뭐 한 10년치 거의. 근데 해외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게 세계에서도요. 우리가 6.25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이 얼마나 피폐한 나라였습니까? 세계 최애 빈국이었어요, 진짜. 근데 여기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낸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점이에요. 네.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클 것이다. 이게 쉽게 네, 해소되지 않을 왜냐하면 거예요. 위원장을 모시던 그 북한의 그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적인 차이도 많고 대한 그 사상과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그 대한민국의 그 사상 자체가 쉽게 단시간 내에는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한 세대 네. 두 세대는 사실 거쳐야 왜냐면은 우리가 뭐 지역성을 따지는 거는 그렇지만은 또 그 지역성에 따라서 그럼요. 또 생기는 사람이 갈리는 마찰이 거예요. 있잖아요. 지금 뭐 여기서도 정치색도 거의 지역색인데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생길 그리고 수 이게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장점에 뭐 취업난 비정규직 부족한 일자리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그 남한에도 사람이 넘쳐요.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 일자리가 없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공사장에서 일을 해. 그럼 솔직히 일용직일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나 절반만 받아도 엄청 큰 돈인데 나 거기서 일할게. 그러면 피해를 누가 볼까요? 우리가 근데 보죠. 사실 이런 걱정을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이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북한 쪽에 이제 막 공장도 세우고 막 개발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일거리 창출할 게 더 늘어나고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알아서 이제 하실 그냥 뭐 거죠. 제일 큰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남북 간의 경제적 차이를 단시일 내에 해소할 수가 네, 이게 없다라는 게 문제죠. 있죠. 독일에서도 확실한 10년 거거든요. 이상이 걸렸던 거니까. 10년 이상 걸렸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동독 출신, 뭐 서독 출신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 동독이니?
진짜 왜냐면 고향이 우리도 보면 뭐 송혜 선생님도 보면 고향이 저 이북이시고 네네. 그런 분도 보면 약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 거기는 진짜 어때요? 막 물어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뭐 이런 나이 게 든 쉽게 사람들끼리 없어지진 않겠죠. 나이 든 사람끼리 동독에서 그럼 오씨 성이 오씨 말고 그냥 오씨 하면 동독에서 온 사람 배씨 이러면 서쪽에서 온 사람 이렇게 배씨요? 네. 왜?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리씨면은 이제 북한에서 온 그게 아니고 사람이고 배가 웨스트 서쪽이라는 뜻이고 오스트가 그 성씨가 아니고 저는 오씨라고 해서 오씨, 배씨. 그랬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무식하다니까. 여러분 저희는 정치 색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아우 얘가 빨간 거 들어도 누가 빨간 건지 알아. 저 진짜 몰라요. 네, 몰라요. 정말 얘는 몰라요. 저는 옛날에 안철수 씨가 뭐 했던 사람인지도 얘 몰랐어요. 진짜 그거 몰랐어요. 백신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거에 관련돼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메일 보낼 수 있죠. 첨부 파일 해갖고. 옛날에. 처음 파일은 못 보내죠. 아직도 못 보내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 하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금방 친해질걸요? 그래요? 네. 어떻게? 같이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네. 지금 1등이지 거의. 그렇죠. 자 이번에 공연팀들이 가잖아요. 또 가죠. 얘기를 듣기로도 북한 그 젊은 층에서는 이 한국 이 TV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해요. 그게 공공연하게는 보는 게 아니고 이 뒤로 왜냐면 그것도 사실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문화, 한국 드라마, 음악을 들으면 그게 북한 내에서는 그럴 수 범법행위라고. 아직까지 북한의 그 미국계 안 들어가죠. 나이키나 근데 이런 거 없잖아요. 들어는 가겠지만 이름을 다 바꾼대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축구 용어 이런 거 거는 들으면 몰라요. 많이 있겠죠. 축구 용어 아시는 거 있어요? 근데 뭐 옛날에 보면 무슨 뭐 저희 코너킥 이러면 무슨 뭐 모서리. 구석차기 뭐 모서리 예를 들어서 뭐 뭐.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제 뭐 통일. 이번에 아이스하키 그 팀에서도 그랬대잖아요. 그 용어가 달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건 많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 한민족의 영원한 숙제였잖아요. 물론 힘들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부딪히는 것도 많고 하겠지만 그냥 우리 세대에서 그걸 이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게 되게 큰 영광일 것 같다. 뭐 굳이 남한의 북한의 인구를 개별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후 세대가 더 인구가 많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다 원래 그 합쳐진 데에 살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뭐 북한이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지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솔직히 거의 잘 안 들거든요. 그냥 다른 나라여도 오히려 다른 나라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도 되는 거고. 그렇죠. 여권만 있으면 왔다 갔다 네. 하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기 살고 여권으로 갈 수 그쵸. 없는 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거기 살고 싶으면 이제 영주권 받고 뭐 그런 그럴 거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중간 과정이 있으면은 모를까 어느 날 갑자기 법적으로 비핵화 됐으니까 통일입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이거. 어차피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그건 안될것 같네요. 근데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는 사실 이런데 근데- 좀 윗세대에서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통일을 바랄 거라고요. 이게 고향에 어떻게 가고 보면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정치권자들이나 제일 높으신 분들이 정하는 건 맞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이 정하는 거죠. 이 국민에게 투표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 그건 그 사람이 정하면 안 되죠. 소득은 어떻게 전 자세하게 모르거든요. 그거는 그냥 베를린 장벽 때려갖고 근데 통일된 원래 거예요? 장벽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그쵸. 있었지만 네. 자유롭진 않았지만 친척이 있으면 가는 것도 되고 그래요? 통일증을 받아서 왔다 갔다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시하고 고르바초프가 화해무드를 조성을 해서 이걸 없애자. 그래갖고 먼저 장벽을 없앴고 1년 있다가 이제 경제 통합되고 그 동독 서독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휴전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휴전 상태였던 정전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2차 대전 이후에 임의로 그어놓은 거니까 임의로 그어놓은 거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둘이 싸운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다른 나라랑 싸운 거잖아요. 좀 경우가 조금 다르죠.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사실 저희가 북한하고 막 뭐 도발 징후 보이고 뭐 선제 타격하고 이런 얘기가 오갔을 때는 절대 이런 얘기를 못 꺼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평화 무드가 오고 정말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달아본 거예요. 주제로. 맞아요. 네. 근데 분명히 장단점도 당연히 있는 거고 통일을 굉장히 바라시는 분도 있고 통일되면 좀 별론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솔직히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네. 되게 많을 거고.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을 나한테 말씀드리자면 이길 게 있나? 아니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1월 달만 해도요. 김정은 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너무 이게 확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우리 시대 바로 통일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큰일 있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트럼프가 하도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폭격을 맞을 것 같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됐잖아요. 그냥 지금. 액션이 아니고 지금 확실히 비핵화 이것도 이제 남북 회담이랑 요거를 꺼내놔야 들어가야죠. 또 뭔가를 또 줄 거거든. 아, 요때 데니스 수밖에 로드맨이 한 번 더 가서 생일 축하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이럴 때 지금은 이미 뭐 저기 대통령이 갈판인데 뭐 로드맨이 들어오겠습니까? 요즘에는 가서 마신령 스키장에서 스키나 좀 타고 아, 마신령. 마신령 스키 좋대요. 아, 거기 눈 많이 오겠네. 되게 좋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설레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뭐 있겠지만 막연하게 야 이게 꿈에 그리던 통일이 내 때 이게 볼 수 있다니 이런. 이쪽분은 아니 이제 거의 통일이에요. 오늘 또 국방색 오셨어. 그러네. 다 비슷해요 색깔이. 아 이쪽은 국방색 아니잖아요. 네 이거 저기 그 깔깔이색이죠 뭐. 이게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화면이 이렇게 어느 나오고. 군데가 이 깔깔이를 입어? 아유 그냥 그렇게 하고 저 기분 좋게 끝냅시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내뱉었는데 전문가적인 뭐 의견도 괜찮고요. 저희처럼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댓글도 좋습니다. 네.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독 서독보다는 부독이 먼저라고. 네 그렇죠. 네. 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저희 새내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소원은 통일.